PR과 커뮤니케이션 12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2주차 1교시에 이제 광고 모델 오디션에 대해서 그 전주 계속 살펴봤었고, 이제 오디션 성공 전략 중에서 이제 저번 교시 1교시 때 알아보다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번 교시 12주차 2교시에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2주차 2교시 강의 구성은 광고 모델 오디션과 오디션 성공 전략, 특히 이제 오디션 성공 전략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이제 오디션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 이어서 이제 광고 모델 오디션 중에 세 번째 카테고리 이제 오디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모델에게는 좀 연관성이 좀 더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광고 오디션은 제품에 따라 제각기 진행 방식이 그러니까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고 모델의 경우 모델의 실제 이미지, 특기, 연기력, 그리고 얼마큼 성실한지에 대한 성실함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 광고 오디션 진행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 에이전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프로필, 기본적인 컴카드라든가 사진 자료를 넣고선 본인의 몇 년생인지, 키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몸무게, 3 사이즈 등등의 기본 정보를 광고 에이전시 등에 넣었을 때 클라이언트가 또는 프로덕션에서 모델을 구하면서 에이전시에 몇 년생의 키가 어느 정도, 어떤 이미지의 모델들을 구했으면 한다 하고, 그런 이미지에 맞았을 때 광고 에이전시에서는 모델에게 전화해서 혹시 이런 광고가 있는데 페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얼마고, 어떻게 촬영된다 등등을 설명한 다음에 서로의 그런 컨디션이 맞으면 오케이 하고, 바로 캐스팅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영상, 영상을 촬영하러 갑니다. 제너럴 캐스팅과 좀 비슷한데, 가서 에이전시에 도착을 하면 그 에이전시에서 이제 이름과 키 등에 써 있는 그런 카드, 거의 대부분 A4 용지에다가 이름, 키, 몇 년생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러 들어가서 거기 에이전시에 있는 직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A4 용지를 들고 이제 그 직원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서서 이제 우선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 A4 용지에는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키 등을 적은 카드를 들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누굽니다 라고 안 해도 이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고, 만약에 이러한 종이를 들고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생 누굽니다, 키는 얼마고, 이렇게 간단히 자기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들고 하거나 아니면 말로써 간단한 자기소개와 경력 등을 말하고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년생 누굽니다, 키는 190에 몸무게는 뭐고, 최근에 촬영했었던 광고는 뭐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좀 오래된 광고,
진짜 오래된 광고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조금 최근에 촬영을 했었던 광고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어필할 만한 그러한 경력이 됐을 때, 이제 어필할 만한 그런 촬영이었을 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더 낫고, 만약에 최근에 광고 촬영을 했는데 그 광고가 이제 오디션 보러 갔었던 그 광고의 경쟁사의 광고다, 그러면 굳이 뭐 이야기를 꺼내고 어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딱 서서 자기소개하고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측면을 대부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 45도, 아예 옆모습 90도, 어디는 뒷모습까지도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 측면이 기록될 수 있도록 잠시 멈추고,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 정면 딛고 45도 딱 찍은 다음에 1초 정도 있다가 90도, 그 다음 반대쪽 45도, 90도를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뒷모습까지 촬영하게 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이것이 끝나면 만약에 스토리보드 컨셉이 나오거나 콘티가 나온 경우에는 그 콘티에 맞게 이제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연기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치아 등의 신체 일부분을 노출해야 되는 그러한 촬영 컨셉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에이전시에 갔을 때 그 에이전시에서 요거 하는 대로 그대로 쫓아서 하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연기적인 부분이 필요한 그런 미팅, 어떻게 보면 오디션이다라고 봤을 때는 미리 연락 왔을 때, 그 광고가 혹시 콘티라든가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해가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오디션 주의사항 안내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이때쯤 알려줄 거고, 그 전에 웬만하면 말이 없을 때 미리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잠깐의 연습할 시간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바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긴장을 푸는 기회로 삼도록 합니다. 항상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시에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긴장이 되거나 너무 경직이 되어 있을 때는 죄송하지만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영상을 촬영하는 에이전시에 가면 거울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몸, 얼굴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고, 이제 의상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본인의 그 경직되어 있는, 그리고 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풀고 나서 이제 오디션에 그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 다음에 오디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연할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자신 있게 연기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신 없게 해서 이 영상 촬영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선 오디션을 보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서 좋기 때문에 굳이 주눅 들고 긴장해서 나의 실력을 다 못 보여주는 그런 상황 안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정, 분위기, 연기력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표정 연출을 잘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잘 만들어도 막상 영상을 딸 때 긴장이 돼서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감을 갖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보드가 없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연기를 구상해 갑니다. 당연히 연기를 안 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오디션 현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하며 끝냅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그냥 훅 끝나는 것이 아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멘트를 담당자에게 날리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 오디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 그리고 패션쇼, 매거진 촬영 뭐 등등등 모든 일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모델로서 하는 것이 본인한테도 당연히 이미지로서도 좋겠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당연히 기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일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전에 인사를 하거나 또는 끝났을 때 인사를 했을 때 안 하는 모델들이 거의 절반 정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쭈뼛쭈뼛 그냥 자신감 없고 그냥 이래서 근데 그럴 때는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해서 그건 말이 안 돼. 당연히 모델이라는 직업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업군인데 거기서 쑥스럽고 이렇게 뭐 조금 어색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간다고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이제 오디션 성공 전략. 자, 오디션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모델의 생활은 오디션과 미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일은 오디션과 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모델은 오디션과 미팅이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없이 떨어지고 수없이 오디션을 보고 미팅을 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디션을 보고 미팅을 많이 봤을 때 계속 떨어진다. 그랬을 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로 치르는 오디션이든 이미 프로필 사진이 통과된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앞둔 미팅이든 합격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사진을 넣고 오디션을 봤는데 통과가 됐다. 그래서 최종 미팅을 한다. 그랬을 경우 그래도 이 클라이언트 어떠한 광고에 대한 분명 원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완벽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 미팅에 이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조금 더 합격될 그리고 이렇게 컨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브랜드의 광고를 최종 미팅까지 갔다. 그러면 그 A라는 브랜드의 전체적인 아이덴티티, 뭐 컨디션이라든가 정보들, 그다음 그 전에 광고들은 어땠었는지 등등등을 찾아보면서 알아보면 이번에 나올 광고의 컨셉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라든가 컨셉,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가면서 그 다음 오디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정보도 없는데 프로필만 통과한 상태에서 미팅을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프로필과 같은 외모로 이제 가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디션이나 미팅 진행 시 중요 사항, 집을 나서기 전 에이전트로부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는다. 당연히 기본이죠. 에이전트에게 좀 물어보기 애매해서 안 물어본다. 그럼 본인 손해예요. 전화 오고 미팅 시간이 정해질 때 궁금한 사항들은 정확히 물어보고 캐치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이 뭔지, 콘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상, 준비 사항이 있는지 등등을 체크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선 미팅 참가해야죠. 그리고 가장되거나 너무 큰 옷은 입지 않는다. 일찍 도착은 당연히 기본이죠. 최소 10분 전에 도착해서 하는 것이 좋고 오디션에 지각하는 모델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뢰적인 부분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일찍 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오디션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카피가 있다면 미리 연습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아닌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웬만한 에이전트들은 다 알려줍니다. 들어가기 전 스토리보드를 많이 봐둔다. 콘티를 많이 봐두고 어떤 컨셉인지 많이 보고 연습하고 들어간다. 또 경쟁사 제품에 출연 중일 때는 오디션을 거절한다. 왜냐면 오디션을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굳이 오디션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 프로필과 콩카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서 간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포트폴리오는 오디션과 미팅에 긴장된 모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 자신의 경력이 될 만한 활동에서 촬영한 사진들, 티어시트와 각종 프로필 사진들은 모델 오디션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확신을 받지 못해서 고민한 클라이언트에게 써야 되나? 괜찮은데? 실물이나 이런 건 괜찮지만 다른 모습이 있나? 라고 이럴 경우에 보여주면 다양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서 이 모델이 괜찮구나 하면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챙겨갖고 다니면 손해는 안 보니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렇게 챙기는 경우가 없죠.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적으로 챙겨서 다녀야 되는 그런 게 포트폴리오 컴카드입니다. 포트폴리오로 적극 활용해야 하고 업체나 브랜드 쪽에서 말이 없더라도 먼저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볼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냥 가서 영상을 촬영하고 아니면 최종 미팅에서 클라이언트와 바로 직면하는 그런 미팅이다. 그러면 얼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만약에 갖고 가는 책이 있으면 갖고 가다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닌 그래도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혹시 제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보여주려고 말라 고민만 하다 나오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용인해서 보여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모델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작업한 사진들이 미팅의 그 짧은 순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나 자신에 대한 연구개발 자료,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매 오디션에 임하도록 합니다. 광고주에게 보일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해당 광고 이미지에 맞춘 사진들만 모아야 한다는 점, 경쟁사에 출연했던 자료들은 제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패션쇼에 대한 거, 어떤 광고에 대한 거, 카탈로그에 대한 여러 가지 미팅들 중에서 A라는 브랜드 광고에 대한 최종 미팅을 하러 가는데 경쟁사인 B 브랜드의 광고를 찍었던 것들을 맨 앞에다 두는, 왜냐면 메인으로 찍었었던 광고가 있는데 그걸 보여준다고 그렇게 앞에다 놓는다거나 불필요한 그런 사진들을 넣는 것보다는 좀 그 A라는 브랜드에 맞는 촬영, 경쟁사가 아닌 다양한 촬영을 했었던 그런 사진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오랜만에 OX 퀴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퀴즈 1번 OX 문제, 광고 제작. 이거는 전 11주차 때 연결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배웠었던 내용을 좀 생각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제작 과정의 순서는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 전략 수립, 아이디어 회의, 자체 리뷰, 스토리보드 작화 및 모델 선정, 그리고 광고주 결제, 촬영 및 편집과 녹음, 광고주 시사, 그리고 방영, 그리고 방송 심의다. 지금 순서적으로 봤을 때 1번이 마케팅 전략 수립, 그리고 2번이 광고 전략 수립, 3번이 아이디어 회의, 4번이 자체 리뷰, 5번이 스토리보드 작화 및 모델 선정, 6번이 광고주 결제, 7번이 촬영 및 편집과 녹음, 그리고 8번이 광고주 시사, 그리고 9번이 방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영 심의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10초 후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 왜냐하면 앞에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광고 전략 수립, 아이디어 회의, 자체 리뷰, 스토리보드 작화 및 모델 선정, 광고주, 그러니까 최종 회의 단계에서 이제 광고주 결제를 받고 그 다음에 촬영이 들어가죠. 촬영을 한 다음에 녹음이라든가 후시 녹음 등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광고를 광고주에게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문제가 없을 때 바로 방영하는 것이 아닌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방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방송심의가 아닌 방송심의 다음에 방영이기 때문에 정답은 X. 자, 퀴즈 2번 OX 문제입니다. 보통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는 모델과 실제 인물, 노출 빈도, 외모와 연기력, 창조성, 앙상블, 중복 출연 등의 요소들이 있다. 여기서 노출 빈도란 신체의 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자, 정답 10초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 노출 빈도라는 것은 신체 노출 빈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X. 자, 학습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제작 과정 순서는 마케팅 전략 수립, 그 다음에 광고 전략 수립, 그리고 아이디어 회의, 자체 리뷰, 스토리보드 작화 및 모델 선정, 그리고 광고주 결제, 그리고 촬영 및 편집과 녹음, 그리고 광고주 시사, 한 다음에 방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방영되는 순위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이 선정되는 과정인 이제 스토리보드 작화 및 모델 선정 과정, 그리고 이제 광고주 결제, 그러니까 모델이 선정되면서 이 부분에 아마 에이전시를 통해서 많이 광고 오디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통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에는 모델과 실제 인물, 노출 빈도, 그리고 외모와 연기력, 창조성, 그리고 앙상블, 그리고 중복 출연에 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창조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콘티가 나와 있고 그런 콘티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만약 컨셉 정도가 나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오디션 가서 연기를 하는데 조금 창조적인 부분을 갖고 좀 색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반대로 브랜드에서는 이 콘티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변경이 된다는 것은 그 모델을 기용하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오디션에 참가했으면 좋겠고, 굳이 타 브랜드의 경쟁사 브랜드에 광고를 찍었을 경우에는 굳이 참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중복 출연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선 오디션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3주차, 그러니까 다음 주겠죠. 13주차 1교시에는 모델 및 모델링에 관련된 부분, 매니지먼트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로서 이제 왜냐하면 모델 일을 하면서 본인을 노출하고 PR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 본인을 노출해야 되고 또는
현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직함이라든가 하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면 조금 더 본인들을 PR하고 노출하고 관계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13주차에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14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컴카드, 그다음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진행한 퀴즈라든가 학습 정리를 한 주 정도 또는 길게 2주 정도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15주나 16주차에 이제 이론 시험을 실시하고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 수고하셨습니다.